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이 진짜 이 공분 지금도 이어지는 테요. 여러분,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지금도 부르르 분노가 치밀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허.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5월,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도 다 뜨지 않은 새벽,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그리고 잠시 후 그 뒤를 따라오는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지금 보이시죠? 고개를 들어 쳐다본 것은 다름 아닌 건물의 CCTV인데요. 아하. 범행 전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어. 그런데 이 남성,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이 진술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하. 오늘 우리가 이 사건 당시의 CCTV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가해자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뭘 숨기고 있는지 오늘 여실히 보여드릴게요. 가해자의 당시 지난해 경찰 조사 때 가해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건물에 들어갈 당시에 그 상단에 있는 CCTV 확인하는 듯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위로 보고 이렇게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제가 술이 많이 돼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이 술 먹으면 이렇게 하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배를 이렇게 벌리고 원래 이래 걷는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뚫린 입이라고 다 말입니까? 저 말을 지금 믿으라고 지금 태연하게 경찰 수사관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토가 나오니까 배를 이렇게 하고 위를 잡고 본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CCTV 자세히 보시면 비틀거리기라도 하나요? 하하. 그냥 똑바로 걸어오면서 얼굴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네.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저거는 맨정신 상태라고 누구나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뻔뻔한 거짓말일 뿐인데 네. 이 가해자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영상 보시죠. 어머, 어떤 장면일까요? 네. 자, 건물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이제 엘리베이터를 어우.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저렇게 가격을 합니다. 어머. 그 피해자는 완전히 거의 실신한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 저 가해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는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다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야 돼? 한두 번 이래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하는지는 몰랐어요. 한두 번. 예. 제가 좀 때렸습니다. 정확하니까 거기 또 때려가 기절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기절시켰어요. 5대 때리고 제가 더 때렸단 말입니까? 저 가증스러운 연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머리를 괴롭다는 듯이 왜 자기 말을 안 믿냐는 듯이 머리를 감싸고 쥐어짜고 저 연기를 하고 저 가증스러운 모습, 저 악마 같은 얼굴을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됐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후 상황입니다. 아하. 일단 영상 이어서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영상 또 있어요, 네.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고 저 남성 어머. 피해자를 들쳐업고요. 어디로 향했냐? CCTV 사각지대로 향했습니다. 어허. 그리고요. 시간이 8분쯤이나 흘러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허허허, 진짜 악마 같은 저 인간. 그런데 CCTV 속에서 사라진 저 악마의 8분간의 행적, 이에 대해서 저 천인공날짓을 저지른 저 악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그냥? 그 구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빰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사람이 제가 이 피 나는 걸 보고 네.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사람 진짜 이지 않겠습니까?
CCTV 사각지대로 여성을 들쳐매고 가서 들쳐업고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 가서 안 일어나니까 뺨을 때렸다. 무슨 왜 저기까지 굳이 들쳐업고 가가지고 피해자가 안 일어나니까 뺨을 때립니까? 그거는 뭐 일단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저 사라진 8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근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죄명이 살인 미수였죠. 아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빠졌죠. 근데 사실 저기에서 성범죄 목적이 추가된다면 형량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네. 이건 DNA 재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아. 검찰도 이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 DNA 감정을 다시 했는데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당시 입었던 청바지 네. 위에 입었던 가디건을 이제 DNA 검출해 보니까 청바지에서 저 남성의 DNA가 4곳, 가디건에서 1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에서도 이 허벅지 안쪽에서 DNA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바지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기절을 시키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곳에 아무래도 사람도 다니고 하면 발각의 위험이 있으니 그냥 포기하고 도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그래서 죄명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경찰 수사관 앞에서 뭐라고? 그것도 괴로운 듯이 왜 너의 말을 안 믿냐고 머리를 쥐어짜고 감싸고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지금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할 정도로 뻔뻔한데 지금 그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Y 염색체가 나왔거든요. DNA 검사에서. 네. 이 정도가 되면 보통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거짓말 체계들이 무너질 수가 있을 텐데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속해서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뭔데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가 그 택시 잡는 과정에서 나한테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합리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폭행할 때는 여자인 줄 몰랐다. 하일이 벗겨지는 걸 보고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얘기는 성범죄 의도 없었다, 성범죄 아니다 이걸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말 너무 황당하고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인간이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승자박골로 거짓말했다는 게 느껴져. 아까 이 경찰 수사관 조사받는 그 내부 CCTV에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이 때린 거 머리 찬 거 기억 안 난다 이거네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으면서 뭐라고 이제는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고요? 처음엔 폭행할 때 처음인 여자인 줄 몰랐고 나중에 하일이 벗겨지는 걸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 이 인간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환청이 들렸다 이런 말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영상 보시면 CCTV를 여러 번 쳐다보면서 네.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본인의 뭐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하려는 듯한 의도인 것 같으나 저희가 보기에도 설득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가해자가 근데 항소심 내내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과 마주칠까 봐 이 여성을 사각지대로 옮긴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목적이었으면 왜 소지품을 챙겼겠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피해자 옷을 올리거나 바지 내린 적 없고 단추를 푼 적도 없다. 즉 살인 성폭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가해자의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 유심히 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은 뭔지 아세요? 저 CCTV에서 사라진 8분의 행각을 8분의 저 가해자의 저 악마의 행적을 밝혀낸 게 경찰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이 밝혀냈어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성범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부인을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단추나 버클은 절대 만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걸 지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이번 피의자 진술에서도 계속 회피를 하겠지라는 예상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제가 뭔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 이게 끝날 건지 사실 많이 두렵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리는 것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큰 거거든요. 진짜 이 피해 당사자가 되면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곳까지 정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12년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때 피해자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 피해자로서는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단죄였던 그렇죠. 삶입니다. 다행히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재판부가 성범죄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죠. 아까 짚어주신 대로 DNA가 이 여성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원래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지만 1차적으로 주의적 공소사실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인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강간 살인은 사람을 성범죄의 대상화하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아하.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35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인 부분이 있고요. 아하. 혹여나 사회에 나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관찰 명령 20년형도 구형 함께 했습니다. 진짜 저런 악마는요.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더욱이 피해자분은 지금도 분노와 두려움에 떨지도 몰라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뉴스파이터도 정말 분노를 가지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